우리가 계획하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고 자금이 조금 더 모일 때까지 시공을 안 하고 연장을 해드렸던 현장입니다. 작년에 허가를 받고 이번 연도 5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루프예요. 여기가 데크 개념의 어떤 공간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이 탁 생기면서 이거는 실로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허가 면적상 오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의 낮 키우노 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Y 현장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컨셉 얘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제 우리 브랜딩 기획한 거 지금까지 신 2명이 보내주셨습니다. 신 2명. 이제 앞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장난 반 진단 반 해가지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진짜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3분을 모집하잖아요. 52명 중에 3분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저희한테 우대사항 말씀드렸죠. 자료를 많이 주신 분들, 그리고 앞전에 문의를 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우대사항으로 적용을 시키고, 근데 이게 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아무래도 저희 세대보다는 어른들이 조금 다루기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영상 촬영을 하는 시기가 월요일이에요. 근데 월요일날 지금 촬영할 때 명단에 계시는 분들을 다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보내주신 자료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단정 짓고 자 이렇게 10명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쯤까지 추려내고 이분들하고 통화도 한번 해보고 금요일날은 실시간으로든 커뮤니티로든 발표를 해드리겠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책이야? 요번에 만든 게? 이 맨들맨들한 건 줄 알았는데 맨들맨들한 건 아닌가 보네. 조금 더 고급진 걸로. 이야, 저희 또 책자. 저희가 이것보다 조금 퀄리티 낮은 걸로 처음에 책자를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미팅할 때 올려놓고 고객들한테 조금 보고 계시라고, 이제 책처럼 고급지지 않다 보니까 이거 우리 주는 건가 보다. 우리 주는 건가 보다 하고 이 책자를 다 들고 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들고 가셨어. 우리랑 일을 하든 안 하든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팅 끝나고 이 책은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거 안 됩니다. 놔두고 가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능사스러워 가지고 예 들어가세요 하다 보니까 100부 정도 되는 게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그냥 가져갈 수 없는 분위기의 어떤 책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거 혹시 가져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못 하게끔 좀 부담스럽게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고컬로 이렇게 딱 만들어냈습니다. 고컬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도 쫙 넣어가지고 고컬로 이제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제는 안 들어가시겠지. 회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소개할 수 있거나 회사의 작품을 조금 알려주거나 해야 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지명원하고 이 책자하고 같이, 그거는 선물용이나 뭐 어떤 소개용으로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10부 정도 요번에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 10부를 만드는데도 돈이 한 500~600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 생각보다 비싸구나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안 가져가시도록 하고, 잡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프로젝트 Y 현장에 대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고객님도 굉장히 어렵게 이게 공사를 하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클래스 101도 다 들었던 분이세요. 이분이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나는 뭐 못무도 고한다, 나는 그냥 짓고 본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좀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랑 미팅을 할 때 자본력이 조금 부족했었던 사항이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고 자금이 조금 더 모일 때까지 시공을 안 하고 연장을 해드렸던 현장입니다. 작년에 허가를 받고 이번 연도 5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못하고 빔으로
철골 구조로 건물 계획을 했습니다. 비용이 없다라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틀릴 수는 있어요. 이게 보는 시청자마다 누구는 10억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1억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는 분, 100억 있어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항상 보면 부족한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왜냐면 클라이언트들은 그만큼의 규모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10억 있으면 10억만큼에 대한 건물, 뭐 1억 있으면 1억만큼에 대한 건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거는 어느 누구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보면은 옹벽이나 이런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싹 만들어 가지고 철골 구조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들어가고, 이거 저 앞전 시간에도 그랬잖아. 앞전 시간에 좀 비용이 부족해서 철근 콘크리트랑 철골이랑 같이 섞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철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1층이거든요. 1층. 1층인데 여기가 데크 개념의 어떤 공간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이 탁 생기면서 이거는 실로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허가 면적상 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요. 이 기둥하고 요 반대쪽에 있는 이 기둥하고 이렇게 벽이 연결이 되니까 벽으로 보고 이 공간 전체를 실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떼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드리고,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여기도 지금 좀 비율이 잘 안 맞아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를 벽체는 이렇게 세우고 여기를 조금 더 올릴 예정이에요. 여기를 콘크리트를 가지고 부서진 형태로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갈 거예요. 일자로. 그래서 여기 높이를 한 2400 정도, 2400에서 2600, 여기 높이를 1600 정도, 이렇게 해서 옹벽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기둥하고 기둥 사이 좀 떼서 한 2에서 300 정도 간격을 벌려 가지고 옹벽을 이렇게 한 200 정도 더 올라오게끔 해서 옹벽을 이렇게 다시 칠 예정이에요. 이거는 부서뜨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수평으로 이렇게 옹벽을 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가 닫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나무 한 그루 올리고 여기 풀떼기 좀 심어서 조경을 하고 여기에 조명을 넣어서, 이거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우리 디자인팀이랑 좀 협의를 해야 되긴 한데, 이렇게 조명을 밝힐 거다. 여기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차겠죠. 이렇게 차면은 여기에 이만한 로고를, 상호를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차거든요. 차니까 여기도 건물 이름, 우리 고객님이 건물 이름을 지어주셨어. 건물 이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우리 사모님이 필라테스를 하거든요. 1층의 반과 2층을 필라테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층은 일반 상가로 돌릴 예정이세요. 여기가 초등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식집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하고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필라테스의 매출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의 일부로 대출금 상환하고 가지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고,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루프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간살들이 있죠. 이런 간살들. 여기 안에는 베란다처럼 실이 있어요. 우리가 공간을 조금 확장을 하고 건물의 외형을 세련되게 조금 만들기 위해서 각을 전부 다 살렸어요. 여기 안에가 테라스인데, 테라스 없으면 건물이 이렇게 훅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되면은 건물이 이뻐 보이지 않는다, 밸런스가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이렇게 싹 다 닫아버렸어요. 싹 다 닫아버리고 베란다 쓸 수 있는 곳은 베란다로 쓰고, 햇살에 비치는 그 간살 그림자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누릴 수 있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쪽 공간들 보시면은 테라스처럼 멍 뚫려 있습니다. 4층에서는 위에 천정을 다 뚫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햇빛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주거가 들어가다 보니까 창문이 좀 많아요. 제가 창문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창문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거가 많다 보니까 자연 채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창문이 조금 많아졌다. 실용성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너무 미적 감각만 가지고는 실사용면에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창문을 이렇게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도면을 한번 볼까요? 일반 음식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필라테스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손님 동선이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일반 상가예요.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 공간이고요. 필라테스는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코어가 계단실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여기는 공용이고 여기는 필라테스를 위해서 이게 계단이 있는 거예요. 회원 등록을 하던 상담을 하던 1층에서 전체적으로 다 끝내고 이제 운동은 2층에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공용 계단 타고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2층 가면은 동선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헬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상담했어. 2층에서 운동을 했어. 2층에 샤워까지 했어.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예 갈게요 하고 인사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갈 때는 인사 안 하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여성들이 필라테스를 많이 하잖아요. 운동하고 땀 뻘뻘 흘려가지고 씻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땀 뻘뻘 흘려가지고 이게 화장도 이리 찍 늘어나고 굳이 1층까지 가가지고 추한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집에 가는 건 좀 민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샤워실에서 여성분들 씻으시고 바로 집에 가라고. 그냥 추접은 꼴 보이지 말고 추접은 좀 그런데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가세요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2층에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의실도 있고 혹시나 몰라서 남자 샤워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필라테스나 명상 같은 걸 조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성향이 안 돼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상은 좋아요. 비 올 때 빗소리 들으면서 명상을 하거나 몽롱한 노래 틀어놓고 명상하거나 좀 생각하거나 이런 건 좋아하는데 잘 모릅니다. 3층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이에요, 주택. 이 고객님께서 이제 힘들게 이제 우리가 이 건축 계획을 잡으면서 큰 결정을 하신 게 있어요. 부모님하고 우리 부부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어요. 또 카페를 하거나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를 할 경우에 주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주거의 동선과 상가의 동선을 쬐놨습니다. 집에 3층이면 보통 걸어가시는 분 없죠? 보통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니까 여기로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에서 이렇게 내리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고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는 안방이네요. 여기는 안방. 드레스룸이 있고 쉬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건식 화장실을 요즘 많이 하죠. 그리고 아가방, 아기방, 그리고 서재, 거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탁, 거실 일자로 쭉 뺐죠. 이게 보통 요즘에 선호하는 그런 공간이죠. 이제 젊은 주부들이 선호하는 공간이에요. 주방에서 거실 저 정면까지 볼 수 있는. 이게 저번 컨텐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냉장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냉장고 이런 게 없어서 햇빛이 안 드는 음산한 곳으로 거실을 많이 둔 이유가 음식들이 많이 상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가전집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상관없죠. 오히려 주방이 이뻤으면 하는 주부들이 많아지면서 주방이 이제 그 주거지의 얼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방, 거실 같이 일자로 통으로 시야에 가리지 않게 싹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복도가 좀 생깁니다. 복도가 생기고 거기는 공용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여기 가라리 이게 뭐 갤러리 같은 갤러리 창이 생기는데 갤러리 창이 생기면 여기서 그림자가 여기 진다고 하면 이게 약간 멍멍하게 약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되어 있고 창이 있기 때문에 자연바람도 쐴 수 있고 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좋다라는 거. 그리고 4층 한번 볼까요? 4층도 뭐 구조는 얼추 비슷한데 여기는 조금 작아요. 왜냐면 이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 천장이 자연 채광이 팍 들어오게끔
바로 위에서 탁 내려질 수 있게끔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 공간이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확 오픈을 시켜 놓은 거예요. 대신에 여기도 가라리는 존재합니다. 가라리는 존재하고 발코니는 조금 협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동선을 한번 볼게요.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도 일자 형태로 쫙 돼 있죠. 주방과 거실, 발코니가, 팬트리까지. 여기가 주방, 여기가 거실, 여기는 발코니. 그리고 복도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공용 공간이 여기 다용도실, 팬트리,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 안방은 이렇게 자리를 하겠네요. 이렇게 안방 자리하고 복도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공간이 방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렇게 방 1, 방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옥상이 있어요. 옥상에 루프가 이제 있고 갤러리가 다 돌아가 있는데 이게 난간의 역할도 하고 조금 둘러싸여 있으면 선큰의 느낌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벽을 조금 높였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을 조금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간에 들리는 소리는, 소문은 여기는 에어컨이 되겠고 이쪽 일부가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밭이 소장농. 소장농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 맨날 움직이시던 분들이잖아요. 어른들이 그 시대 자체가 그 움직이던 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위에 좀 꾸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내부의 이미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입구예요. 요가 입구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복도고 지금 공간은 이 공간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건식으로 해서 좀 이쁘게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계단실에서 올라와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계단실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바라보는 모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리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요가실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 손잡이 보이시죠? 여기는 강의실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되고, 그리고 요가실 내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미지는 이거는 조금 바뀌었어요.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여기는 남자 탈의실, 그리고 여기는 여자 탈의실. 아무래도 남자 비중보다 여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자 탈의실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는 3층 주거의 입구 형태가 되고 입구에서 나왔을 때의 주방, 거실, 복도의 형태입니다. 이거 체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 건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가구가 이렇게 들어서겠죠.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그리고 방은 텅 빈 방, 게스트룸하고 아기방하고 서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4층의 입구가 되고 4층은 조금 작죠. 이제 부모님들 사시는 곳이니까 주방하고 거실하고 쭉 바라볼 수 있게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 상태고 여기는 부모님이 거주하실 곳. 여기 보면은 여기 입구가 있고 여기 입구가 있고 여기 화장실 입구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 이 화장실 입구의 문을 조금 디자인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여기는 화장실, 부모님들이 쓰실 화장실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로젝트 Y 현장에 대한 이미지, 디자인 컨셉에 대한 설명은 다 해드렸고 견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원가 공개 타임랩스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죠. 맞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간 사무실에 대해서는 휴가가 있어요. 휴가 몇 명 보내고 몇 명 남기고 몇 명 보내고 몇 명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휴가 몇 명은 갔으니까 작업하고 있는 분도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작업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7월 말부터 8월 초에 굉장히 덥잖아요. 작업의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건설공제조합에서도 한여름날에 온도가 뭐 32도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작업을 좀 자중해라. 열사병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열사병 걸리거나 어지럽거나 빈혈이 오거나 하게 되면 또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중재를 시킵니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 중단을 할 수가 없죠. 현장에서는 부장님들하고 소장님들끼리 협의해서 로테이션으로 쉬는 걸로 이제 돌아가는 걸로 하고 본사는 한 방에 쉬고 한 방에 다 출근하는 걸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본사 휴가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자 원가 공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Y 현장이에요. 프로젝트 Y 현장인데 제가 앞전에 브이로그 찍은 영상이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에 나오시는 클라이언트 분이세요.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가지고 이 파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쳐 미친다 강성현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인상을 조금 착하게 보이려고 안경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도수 없는 안경이에요. 도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거 블루라이트하고 자외선 차단이나 뭐 이런 것 때는 안경인데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려고 썼습니다. 앞전에는 머리 길러가지고 이미지를 바꾸려 했는데 하도 주변에서 머리 길러면 난리 벚꽃장을 피가지고 머리는 못 기르고 머리를 허연 색깔로 하얀 색깔로 염색을 하려고 거의 그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안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봤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즐거운 휴가가 끝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은 휴가 가고 저는 일하고,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아침 출근 시간대부터 저녁 회사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제 시간이 없어요. 제 일정 캘린더를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9시부터 6시까지는 난 내 몸이 아니다. 너가 필요하면 일정을 다 채워 넣어라. 그렇게 지금 산 지가 8개월 됐네요. 이번 연도 초부터 그랬으니까. 한번 7월 달에 뭐라 했잖아요, 제가.
무슨 제가 말도 아니고 뭐 경주마 비슷하게 막 일정을 이빠이 잡아놔가지고 사람 시도 못하게 그리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한번 뭐라 했는데 그나마 조금 널널해지는가 했더니 널널해지지가 않더라고. 이미 공유가 돼버린 상황이라서. 그래서 휴가 기간에 일하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미팅 잡는 사람도 없고 세상 편하게 일에 집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항상 밤에만 일을 해요. 밤에만. 밤 말고 일할 수가 없어. 밤에 말고. 이제 앞으로 오전에 출근 안 하려고 그냥.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만 출근하려고 조금 밤 새벽까지 일을 하고 또 디자인이나 작품이나 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또 밤에 잘 그려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렇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안경을 꼈다. 휴가가 끝났다. 이 두 개만 요약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은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자 원가 공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Y 현장이에요. 프로젝트 Y 현장인데 제가 앞전에 브이로그 찍은 영상이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에 나오시는 클라이언트 분이세요. 그 브이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마는 이 클라이언트께서 처음에 최초에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게 건축이 될까 할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클래스 101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저희랑 미팅을 하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70%, 될 거라는 생각을 30% 가지고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초에. 근데 제가 이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곰곰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될 수 있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클라이언트께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되는데 돈이 부족한데 박준혁이가 이거 될 수도 있겠다. 뭐 된다도 아니고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같이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건설회사 대표가 제가 책임질게요 이 말 던졌으면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엄청 무게감이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봤을 때 딱 되겠는 거예요. 근데 선뜻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난 니 믿는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다 보니까 제 말대로 완전 다 실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앉아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그때쯤 되면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는 사실 계획이 아니죠. 그거는 상상이고 계획을 짤 때는 정확하고 거짓 없이 깨끗하게 대화를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부끄러울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돈도 없는 게 건축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건설회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미안할 수도 있고 한데 이때 이만큼 만들어진다. 이때 내가 돈이 마련이 된다. 그 계획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한 달 정도는 저희 돈으로 이렇게 좀 하고 뭐 2달 차에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그 계획대로 다 됐어요. 클라이언트도 자금을 그때 때마침 마련을 잘 해주셨고 물론 하면서도 조금 삐끄덕거리는 자금 일정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 정도 없이 공사할 수는 없고 뭐 충분히 깔끔하게 공사가 됐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에 견적서 공개가 있지 않았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견적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금 원가 공개에 대해서만 오픈할게요. 원래는 적산을 견적 금액의 80% 정도를 잡고 공사를 목표를 잡고 공사를 하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추상적인 거지. 맞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실무자들이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실제 적산을 하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산 금액이라는 게 따로 80%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실제 적산 금액을 좀 산출했어요. 견적 금액은 클라이언트께 보내드린 견적 금액이고 적산은 우리가 실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력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공사에 대한 적산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공사 전에 계획을 한번 더 짜보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공사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에 투입돼서 실행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Y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가 공개 영상 찍을 때가 난 제일 좋아. 내가 말로 씹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자료 하나 때문에 조회수 또는 그 댓글 수, 고생했다라는 얘기 등등 보람찬 일들이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공개하느라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저희가 얼마 전까지 공사해서 마무리한 현장 금액에 대한 거 원가 공개하는 거니까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녹화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설공사, 견적이 1100만원, 약 1120만원 정도 되네요. 컨테이너 비계, 평기준틀, 기기준틀, 이동신간간, 목매김. 근데 적사는 1900만원 정도 잡았어요. 이거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2천만원이 들어가더라. 이게 조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금액이 조금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공사가 들어가죠. 이게 실무자가, 자, 이 팽이기초 실무자가 일로 잘했어요. 여기 설계 담당자가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인데, 포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집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주변 일대를 한번 탐방해보자 하니까 실제로 건물이 기울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탐방할 때 실제 거기 공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건물이 기울어져서 기울어진 건물을 바로 좀 세우고 집안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공사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안 자체가 좀 약하다. 연약지바이다. 팽이기초 있죠, 이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 근데 이게 저희가 추가금 없이 공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클라이언트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 돌아보니까 연약 집안이고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기울어진 건물도 많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시더니 뭐 이유 불문하고 해야 되는 내용들 알겠냐 해가지고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굳이 넣었어요. 굳이 우리가 사실 관청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원래 기준 허가 받은 대로 공사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넣은 거예요. 이게 집안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팽이 기초를 치고 그 위에 우리 본건물 기초를 쳤어요.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3,200만원 견적을 내고 3,200만원보다 조금 금액이 높아지죠. 설비 비용도 조금 높고 터파기 비용이 조금 높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때문에 적산 금액이 조금 더 높아졌고, 실제로 공사를 하니까 조금 줄일 수 있었다. 어디서 줄일 수 있었냐면 여기서 좀 줄일 수 있었고, 여기서 조금 줄일 수 있었고, 여기서 줄일 수 있었고, 여기 한 이 정도 좀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추 비슷한 금액인데 1,200만원인데 1,160만원, 한 40만원 줄였다고 보입니다. 줄여서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골조 공사, 여기는 우리 자금이 빠듯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일반 철골로 짓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반 철골 구조로 건물을 지었던 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견적 금액보다 실제 공사가 조금 더 많이 나왔어. 레미콘 가격, 레미콘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슈퍼데크, 그 데크를 깠는데 데크 플레이트 가격이 1,500만원에서 1,600만원 나왔어요. 오버 탔습니다. 이때는 거진 다 오버 탈 수밖에 없어. 이게 기존 금액에서 계속 원가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씩 금액이 올라갔던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이 정도 오버 탄 거는 충분히 잘 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 소장님들 이거 잘 해가지고 보너스 타갔습니다. 상여금 받아갔어. 원자재 값이 막 오르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엄청 공사비가 많이 뛸 것이다 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오버되지 않고 마무리가 잘 된 현장이라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회식하면서 상여금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적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얼추 비슷비슷하게 잘 마무리했네요. 위장공사 줄였네요. 설비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 직영으로 직영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더라. 그냥 인건비 정도를 많이 아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장공사, 그리고 조경공사, 조경공사에서 조금 더 오바탔네요. 그리고 기타공사, 특수공사죠. 콘크리트 포장하고 판넬 공사. 이 판넬 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불 나는 것 때문에 패널 안에 있는 단열재들 있죠, 스티로폼들,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지고 금액이 조금 많이 뛰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바 탔어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인데 여기까지 보시면 일반적인 공사예요. 일반적인,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공사 금액으로 잡혀서 시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최초에 이 건물을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자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화려하게는 못한다, 화려하게는 못하고 장판, 도배 바를 정도의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자금상. 그렇게라도 하실 것 같으면 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요가를 하세요.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 요가원을 내 건물에다가 꼭 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요가원이 중요한 거지 내가 머무를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배나 장판으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고 계획을 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기운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중간에 또 일이 크게 한번 좋은 일이 팍 터졌어요.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계획을 공사 중에 싹 무너뜨리고 다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요가원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안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 추가금을 받고 인테리어를 싹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싹 한 번에 넣어가지고 같이 공사를 합시다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 금액이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총 인테리어에서는 4억 70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공사한 거는 3억 9,500 정도만에 공사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견적서를 취합할 때 업체를 다 선정해서 클라이언트하고 그 이후에 만나가지고 계약을, 추가 공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크게 난감먹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인테리어 공사는 저희가 원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한테 다 오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픈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금은 저희가 세금 일괄은 다 뺐어요. 이윤도 일괄을 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가금까지 포함을 해서 총 공사 금액이 10억 8천 정도 됐어요. 10억 8천 정도 되는데 열심히 해서 10억 한 5천만 원에 우리는 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서로 행복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던 현장이에요. 저희가 이 서류는 엑셀 파일로 드립니다. 엑셀 파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엑셀 파일 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디자인이나 타임랩스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건물이고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이만큼 공사비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가지고 이 파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닉네임 적으시면 돼요. 닉네임 박준혁이면 박준혁, 뭐 스파이더맨이면 스파이더맨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좋은 말도 달아주시면 저도 기분 좋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